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,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. 자, 요즘 이 세제 정책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서 그에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정부 기관도, 세무사분들도 이 바뀐 점들 때문에 이 질문하는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. 업무가 힘들 정도로. 그래서 오늘 일시적 2주택에 관련된 내용 준비를 했고요. 요즘 또 마침 계산세 시즌이죠. 이렇게 시즌에 맞춰서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1년 뒤, 2년 뒤에 여러분들이 매도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일시적 2주택에 관련된 이 정책들입니다.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포함되는 내용이죠. 그래서 부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입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 세금에 관련된 질문 내용 보면은 저도 이렇게 헷갈려서 두 번, 세 번 쳐다보게 됩니다. 예전만 해도 그냥 글만 읽으면 바로 답이 나왔는데 이거는 언제 파셔라, 언제 매입하면 딱 맞다, 이런 얘기가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. 그래서 양도세 계산을 잘못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거액의 세금과 이 가산금, 가산세로 결과가 남습니다. 자, 왜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생겼나? 자,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을 잡는데, 집값을 잡는데 가장 쉬운 규제가 바로 세금입니다. 돈에 관련된 규제가 제일 쉬워요. 돈 더 많이 내게 하기, 돈 더 못 빌리게 하기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변수가 생긴 것은 세금이 손쉬운 규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 1주택 관련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도 계산하기 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8.2 대책과 이 9.13 대책 완전한 수요 억제의 일환으로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. 때문에 이 세무사들도 맞기 꺼릴 정도라고 합니다. 그리고 대형 이 세무소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, 개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아예 수임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이 복잡해진 상황이죠.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. 아직도 ING 중이고 또 어떤 것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이 양도세 부분이다. 자, 그럼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늘어났나 한번 볼게요. 일단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결정 경우의 수일 경우에는 이 보유기간 몇 년 갖고 있었냐, 그리고 양도금액 9억 이하냐, 9억 초과냐,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시기, 그리고 종전주택 매도 기간. 보통은 이 3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되고, 이 혼인 같은 경우나 부모 봉양의 경우 기간이 약간씩 다르죠.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카드 띄워 놓겠습니다. 거기에 일시적 2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이 9.13 대책 이후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같이 대입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. 그거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8.2 대책 이후 추가적인 경우의 수가 주택 취득 일자, 주택을 언제 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. 그리고 규제 지역 여부, 이것이 조정 대상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고, 그 다음 거주 기간, 이게 가장 중요하죠. 원래는 8.2 대책 이전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때부터 거주기간 2년을 또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경우의 수가 추가되었습니다. 따라서 8.2 대책 이후에 이 4개였던 경우의 수가 13개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. 이때 당시만 해도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근데 적응들을 하셨죠. 근데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. 9.13 이후에는 이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바뀌게 되죠. 이게 또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서 또 갈리게 되고, 이렇게 2개, 3개씩 경우의 수가 겹치다 보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. 더하기 2가 아니라. 따라서 이 경우의 수가 33개가 됩니다. 엄청 많죠.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. 그냥 1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팔고 무주택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긴 어렵지만,
이 일시적 이주택의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. 요즘에도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 거고, 특히 이 일시적 이주택의 경우에 비과세를 챙겨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이 경우의 수에서 하나라도 고려를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한다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.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분명 비과세로 알고 전략을 잡았는데 세금을 고스란히 물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이 아니겠죠. 뭐 최소한 억 단위로 넘어갈 거고, 그러면 세금 자체가 몇 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.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납세자에게 편리하게끔 이 정책을 맞춰주는 게 당연한 건데, 세금을 내는 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계산까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4개에 불과했던 경우의 수가 33개, 즉 누더기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일시적 이주택, 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1년 뒤, 1년이란 시간 이상 걸리고 나서 이 새로운 주택을 매입을 하셔야 일시적 이주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. 바로 여러분이 이 주택을, 종전주택을 매입하시고 얼마 뒤에 바로 뭐 1,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 일시적 이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놓치고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10개월 지나고 나서 나는 일시적 이주택 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씩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택을 매입하기 전부터 필수로 기본 개념으로 이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.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양도세, 비과세를 이용해서 절세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10개월밖에 안 지나서 매입해서 적용을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 그렇죠? 자,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, 꼭 고려해야 될 상황은 이 파리 대책. 이때 뭐가 바뀌었죠? 바로 규제 지역이다. 조정 대상 지역이다. 그러면 기존에는 2년 보유하면 됐는데 이제 2년 거주 기간까지 플러스 됩니다. 그러니까 이 파리 대책 이후에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내가 굳이 살진 않고 전세를 놨단 말이에요. 근데 파리 대책 이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됐는데 파리 대책 이후라면은 양도세를 고스란히 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 기간도 합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는 추후에 거기서 전세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2년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시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부분도 많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. 규제 지역 내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거주 기간이 합산되느냐 아니느냐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자, 그리고 9.13 이후 이때 뭐가 바뀌었을까요?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. 기간이 살짝 바뀌었죠. 일시적 이주택 기본형, 우리가 이 중전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하면 됐던 것이 9.13 이후에는 조정대상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이 기간이 2년으로 1년이 줄어들게 됩니다.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계시다가는 기간이 지나게 돼버리면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단 하루 차이더라도 말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아주 무서운 경우의 수들이다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3가지 정도 되죠. 이건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.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질문하시는 주요 경우의 수입니다. 자, 정신 차려야 될 것은 관계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인데, 반대로 납세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정책들을 보면 납세자 입장은 전혀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볼 수가 있고요. 세금을 낼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올바르게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그냥 1초 만에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야, 특히 주택이잖아요. 사업이 아니라. 자, 정부와 정치적 목적에만 맞춰져서 이 세법 개정이 누더기식으로 반복돼서
세법 전문가도 꺼리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을 개선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가 많거나 바꾼 룰을 모르시는 분들, 특히 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적응을 하기 어렵죠.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. 뭐 오피스텔 관련 이 법령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거든요. 나중에 걸리고 나서 뒤통수 때리듯이 세금이 탁 날라옵니다, 고지서가. 그러다 보니까 뭐 우긴다고 되나요? 법령인데. 여기 있지 않습니까? 이래 버리는데.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세를 거두는 데만 열심히 부지런하게 고지서 발행하지 이 납세자들이 쉽게 내게끔 하는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. 정부에서는 장기를 고려한 깔끔한 세제 정립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하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관련된 이 세금 많이 틀리시는 부분,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이전 영상도 함께 보시고 카드 있으니까 눌러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택이 없더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